네, 미국 대선이 11월 3일이죠.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의 돌출 행동 속에 이번에도 모두를 놀라게 할 선거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미국 정치 외교정책 전문가시죠. 서정건 경희대 정외과 교수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그 대선전에서 바이든이 우세하다라는 소식, 트럼프가 그런데 바짝 뒤쫓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어오는데 현재까지 이제 13일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 판세를 지금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바이든 후보가 유리한 것은 사실이고요. 네.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 데이터들을 보면은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훨씬 더 많이 우편 투표 신청을 했고 네. 또 현재까지 사전 조기 지금 투표가 굉장히 그 한 달 뭐 2주 이렇게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진행되는 상황에서의 그 투표율을 보면 민주당 쪽이 거의 한 3대1 정도까지 훨씬 더 나오고 적적이군요. 있고요. 네네. 물론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제 현장 투표를 11월 3일에 하겠다라고 네. 마음을 먹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또 이제 백인들 사이에서의 그 지지율을 비교해 보면 2016년 상황보다는 훨씬 지금 바이든이 그 지지를 얻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슈로 봐도 코로나를 덮을 만한 어마어마한 새로운 이슈가 아직까지는 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코로나가 이제 가장 큰 중요한 변수인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실패한 리더십이 부각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불리하다. 그렇지만 지금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바싹 쫓아가고 있는 흐름인 거는 또한 사실입니다. 격차를 좁혀나가고 있다는 건데, 근데 지난번 미국 대선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전문가들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네, 다들 네. 트럼프 진다고들 예상을 했었는데 결과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도 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2016년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네.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2016년 상황과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2016년에는 그 이벤트라든지 뉴스라든지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힐러리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그 지지율 변동이 이제 있었는데 네. 올해 대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후보나 바이든 후보나 올해 초부터 네. 그 지지율이 굉장히 뭐 일정하다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별로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유권자들이 지난 4년간 트럼프 대통령을 겪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마음을 이미 정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4년 전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 분석 기법, 조사 기법을 조금 향상시킨 것 중에 학력 변수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 변수 이거에 대한 가중치를 좀 뒀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저소득, 저학력, 백인 노동자 계층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면 이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들의 그 결과에는 그런 내용들이 좀 가중치가 주어져서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믿을만하다. 지난번 조사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조사하는 네. 부분이 있다라는 건데, 근데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미국 대선의 그 선거 방식 우리나라랑 다르기 때문에 그걸 보는 관전 포인트도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좀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죠. 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요. 네. 우리는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하잖아요. 네. 어느 대통령을 선호한다고 하면 그 대통령한테 직접 투표를 하는 방식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간접 선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각 주별로 인구 비례에 따라서 배분되어 있는 선거 인단한테 투표를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55명의 선거인단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만약에 대통령 후보 양쪽 누군가에게 표를 던진다고 하면 한 표라도 더 많은 쪽이 그 55명의 선거인단을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선거인단을 합쳤을 때 538명의 선거인단 중에 누가 그 선거인단을 더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선거인단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가장 치열하게 맞붙는 그 지역에서 누가 그 지역 표를 많이 가져오나 이 부분이 관심일 텐데 잠깐 경합주 관련 지도 좀 보여주실까요? 네. 지금 보면은 애리조나라든지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뭐 이렇게 해서 6곳이 경합주라고 하는데 지난 대선 때 그 러스트벨트라는 지역이 굉장히 관심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 지역이 관심을 받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러스트벨트가 이제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가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민주당으로 항상 대선 후보를 찍었던 이제 그런 주였는데요.
러스트벨트라는 게 이제 그 쇠락한 공장지대라고 이제 명칭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사실 그 지역에 실제로 가보시면 정말 뭐 중국과의 자유무역이든 어떤 형식이든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 이후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또 그 지역에 어떤 인종들이 다양하게 모여 살아서 어떤 경제적 후퇴를 만회할 만한 인종의 어떤 다양성 이런 것들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 지역은 경제와 인종이라고 하는 미국 대선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한쪽으로 쏠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먹고 살 만한 것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장문이 닫혀지는데 울분이 생기는데 네. 봤더니 이거 우리 미국은 백인의 나라라고 믿어왔는데 흑인 다른 종들이 대통령이 들어오고. 오바마 네. 대통령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울분과 분노를 가지고 있던 그 지역 유권자들에 대해서 2016년에 트럼프가 이제 파고든 거죠. 네. 네. 자, 그런데 8년 전에 오바마를 지지했던 그 미국민들이 또 상황이 바뀌어서 또 트럼프를 지지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성향이 바뀌어서 지지하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 정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서요. 사실은 오바마를 2008년, 2012년 두 번이나 찍었던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힐러리를 찍는 게 순서인데 네. 같은 정당을 계속해서 실제로 보시면은 미국의 그 전국에 3,000여 개 카운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200개 정도 카운티가 오바마 후보를 2008년, 2012년에 찍었다가 2016년에 트럼프를 찍습니다. 그게 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나온 결과인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유권자들을 오바마 트럼프 유권자라고 이제 명칭을 붙이는데 얼핏 들으면 굉장히 어색한 명칭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오바마 트럼프 유권자들이야말로 미국이 얼마나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미국이 또한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유권자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시간의 10,000표 차이, 그다음에 그 위스콘신에서 20,000표 차이, 펜실베니아 45,000표 차이, 그걸로 2016년에 당락이 결정됐는데 지금도 사실은 지난주에 바이든 후보가 펜실베니아 이리 카운티라는 데를 갔고 엊그저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길 또 갔어요. 네. 근데 그곳이 바로 오바마를 두 번 찍었지만 트럼프로 갈아탄 그 지역입니다. 지금 상황이 바이든이 앞서가고 트럼프가 바짝 뒤쫓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가장 최근에 어떻게 선거전을 펼치고 있는지 저희들이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지 시각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 열흘 만에 공식 선거 유세에 나선 모습입니다. 유세 음악으로 자리 잡은 YMCA 노래에 맞춰서 엉덩이를 흔들면서 춤을 추고 합니다. I feel so powerful. I'll walk into that audience. I'll walk in there. I'll kiss everyone in that audience. 네,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을 뒤에 두고 연설을 하기도 하고요. 지지자들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쓴 붉은색 모자를 쓰고 환호를 합니다. Suburban women, will you please like me? Remember? Please. Please. I saved your damn neighborhood, okay? 네, 바이든 후보는 지난 19일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를 찾아서 비대면 유세전을 펼치면서 조용한 선거 운동을 하고 So much 있습니다. is at stake for this nation. The very soul of the nation is at stake. I'm running as a proud Democrat, but I will govern as an American president. No red states, no blue states, just the United States. 자, 트럼프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막 환호하는 모습 보이고 약간 축제 분위기인데 반해서 바이든은 최대한 비대면을 하는 게 아무래도 코로나를 의식해서 저런 유세전을 펼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대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우리나라 대선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후보는 대선 막판에 가면 갈수록 붐업을 시키고 뭔가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하죠.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승기를 어느 정도 잡았다고 생각하는 후보는 그 지지율을 굳히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네. 좀 그런 측면하고 조금 관련이 있다. 이렇게 첫 번째로는 좀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대응 제대로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하지만 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철저하게 코로나19 대응을 잘 하면서 하겠다. 뭐 이런 걸 대비시키는 효과도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이든 후보가 그동안에 말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대중연설을 하거나 이럴 때 말실수를 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자제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TV 토론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TV 토론에 집중해서 TV 토론에서 확실하게 승기를 좀 잡아나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서정근 교수님.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확진 판정 받은 뒤에 네네. 본인이 코로나를 이겨냈다라는 이미지를 막 강조하려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마스크 이제 쓰지 않고 유세전을 펼치는 모습이 자꾸 집중 조명이 되는데 그게 미국민들한테 먹혀들 가능성이 높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사실 요소가 있습니다. 사실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코로나 전에는 사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문화가 굉장히 팽배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마스크를 쓴다는 것이 사실 미국 사람들한테 좀 생소한 네. 현상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코로나 전에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코로나는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 국민들한테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상징적인 것은 마스크 없이 얼마든지 우리가 무찌를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데 네.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트럼프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 무모한 리더십, 실패한 리더십, 코로나를 방역하는데 적당하지 않은 리더십이라고 이 민주당 진영 또한 집결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죠. 자, 현 상태에서 지금 또 하나 관심을 받고 있는 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약에 대선전에서 질 경우에 여기에 불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해외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얘기들이 오갔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Will you commit to making sure that there is a peaceful transferal of power after the election? Well, we're going to have to see what happens. You know that I've been complaining very strongly about the ballots, and the ballots are a disaster. 네, 우편 투표는 민주당의 선거 사기라는 그동안 주장을 다시 하면서 대선 불복 뉘앙스를 비춘 건데요. 이에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are we in? Look, he says the most irrational things. I don't know what to say about it, but it does surprise me. 자, 과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졌을 경우에 불복할 거냐 이 부분도 이제 전 세계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십니까? 불복이라는 게 좀 그 단어가 함축하는 의미가 조금 사실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네. 결국 대통령도 후보이기 때문에 후보가 불복을 선언한다. 그런 것이 어떤 법적 효과는 전혀 없고요. 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성향상 뭐 트위터나 등을 이용해서 개표를 이제 시작하는데 우편 투표가 막 개표가 되면서 본인이 이제 이기고 있던 주를 뭐 지게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트위터를 통해서 우편 투표 자체가 이 잘못됐고 뭔가 이 부정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열렬하게 지지하는 지지층이 투표소를 쳐들어가서 개표를 지연시킨다든지 총기를 들고 가서 자원봉사자들을 위협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보세요? 실제로 그 미시간 그 위트머 주지사를 납치하겠다고 했던 그 공모가 FBI에 의해서 지금 발각이 된 게 지난주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개표 상황 추이를 보면서 얼마든지 선동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개표가 지연될수록 일단 대법원도 지금 다음 주에 에이미 코니 베럿 판사가 대법관으로 이제 인준될 것 같은데 그러면 6대3 구도로 대법관도 유리하고 나중에 혹시 개표가 계속 지연돼서 미국 하원이 뽑게 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을 선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전략적 유인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오늘 들어온 소식 봤더니 그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의 주입니다. 그 바이든의 고향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대선일 사흘 뒤까지 도착하는 우편 투표까지 인정해야 한다라는 미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는데 이게 어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뉴스인가요? 제가 볼 때는 뭐 최근 한 달 사이에 가장 중요한 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주의 대법원에서 11월 3일 전 혹은 11월 3일까지 그 소인이 찍힌 우편 투표를
그 후에 선거가 끝나고 3일 후에만 도착해도 다 인정해 준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렸는데 이걸 이제 공화당 쪽에서 불복을 해서 연방대법원으로 가지고 갔죠. 근데 4대4 결론이 났는데 대법원장인 로버츠가 진보 편을 들었어요. 이 시사점은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결과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많기 때문에 이게 그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편 투표가 더 많이 인정될수록 더 오랫동안 개표할수록 민주당 쪽이 우편 투표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네. 민주당 표가 더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자, 미국 대선 이제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트럼프가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 현재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정건 교수, 김성환 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